네, 민주당 MTV 대선 특집 프로그램 다시대. 이번에는 다시 시작 우리의 사기입니다. 이번 대선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 특히 강남 3구의 승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어렵고 막중한 역할을 맡으신 분을 모셨습니다. 전 원내대표이신 홍익표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이시자 서울시당 선대위 강남 3구 특별본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드디어 MTV 나와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M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편안한 시기에 봤으면 좋겠는데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하고 인사한 것도 또 다른 인연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띄워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꼭 이재명 정부 제4기 민주정부를 함께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행운별님께서 녹화 방송인가요? 아닙니다. 라이브입니다. 스마일07님 라이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렌주라고 읽어야 되나요? 하트, 빨간색 하트 주셨고요. 또 다시 파란색 하트로 바로 바꾸셨어요. 네, 스마일07님, 우왕 홍익표 대표님 하트가 5개 뿅뿅뿅뿅뿅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요즘 현장 유세하느라 너무 바쁘시죠? 예, 요즘 제가 이제 서울시당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을 하고 특히 강남 3구 지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장경태 시당위원장이 선거 초반에는 아마 그 후보님하고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후보님이 지금 주로 경북 경남, 그러니까 소위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을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서울시당 집중 유세를 대부분 강남 3구하고 소위 그 한강벨트 네네.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유세하셨어요? 오늘 제가 오늘 강남 서초에서 했었는데요. 강남 서초. 강남 그 사거리,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그 반포에 가서 그 고속터미널 앞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와, 사람들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오셨군요. 네. 우리 홍익표 위원장님은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하시고 당내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치셨는데요. 그리고 선거도 여러 번 해보시고 내란 종식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 전환점이 될 이번 대선을 치르는 각오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사실 그 대통령 선거를 지고 나면 내상이 너무 심해요. 지난번에도 그 3년 전에도 패배했던 경험이 한 번 있고 그 전에도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 때도 그렇고 한번 그렇게 대선에 지고 나면 정말 막 이 몸이 휘청하는 느낌이 들고 특히 이번 선거는 더더군다나 윤석열 3년에 말도 안 되는 시기를 겪으면서 그렇죠. 치러지는 시기잖아요. 네네. 도대체 평가를 할 만한 게 없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 선거는 누가 승리하고 어느 당이 집권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 주권, 그러니까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선거라고 했고 오늘 그 이재명 후보께서도 정말 다음 정부는 우리가 그 국민의 정부, 뭐 문민 정부, 참여 정부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후부터는 딱히 이름 붙이기 뭐하니까 그냥 사람 이름으로 뭐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로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정말 저는 공감하는 게 후보께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역사적 어떤 사건으로서의 6.3 대통령 선거가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선거잖아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장님은 지난 총선 때 스스로 민주당 최고의 험지를 찾아가셨잖아요. 선당 후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어떤 마음으로 서초 의뢰 지원하신 거예요? 글쎄요. 그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 지구나 졌고 대선 지구 또 지방선거 또 더 많이 졌거든요. 근데 우리 당원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뭐 어려워하고 좀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데 뭔가 그 책임 있는 당사자들 저를 포함해서 아무런 뭐 어떤 움직임이나 희생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실 내가 그러면 불출마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 한번 도전해 보자, 의미 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서초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됐고, 또 단순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서초 지역이 갖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 지역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기득권 엘리트 집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 소위 그 리더들이 많이 살기를 네. 해요. 웬만한 어떤 모임이나 단체 가면 강남 서초 출신이 대략 열에 한 그 서너 세 분 정도는 계세요. 네. 한 30% 정도는. 저는 그래서 이 지역,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그 이 엘리트 사회나 이런 쪽에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민주당이 마이너리티, 비주류 정당이 아니라 주류 정당, 실제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된다. 이런 저는 그 도전의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미 많이 통계도 나오지만 그때 거의 7대3으로 졌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네. 제 지역에 그 유명한 아크로비스타가 있는 데서는 그 투표구에서는 9대1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나왔었는데, 그 전국적으로 그 당시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24만 표를 졌는데 네. 서울에서만 31만 표를 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을 빼면 7만 표를 이긴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에서 29만 4천 표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빼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16,000표 진 거죠. 네, 그러네요. 31만 네. 표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강남 3구에서 승패가 갈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강남 3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인구가 3구가 160만 명으로 거의 충북과 맞먹어요. 광역자치단체하고.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투표율이 엄청 높아요. 네. 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1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무려 73%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 평균이 68인가 네, 그 정도였잖아요. 네. 5% 더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약간 보수적 유권자들이 투표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지역의 서울에 서울 평균이 뭐 70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한테 유리한 관악구라든지 뭐 또 금천구 이런 데는 67, 8 이렇게 나오고 네.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는 73,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최소한 5% 내지는 한 10%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옛날 박원순 시장 때만큼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초을이시죠? 그렇습니다. 을을 가신 게 정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가셨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거기 가서 느끼는 어떤 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좀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 익숙한 게 제가 그 부모님 고향이 경북이라 네. TK에 자주 연고가 있어서 이제 그 가고 만나고 하잖아요. TK 분위기하고 참 비슷해요. 강남 서초가. 왜 그러냐면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텃밭이라는 의미는 민주당이 유리할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시체말로 민주당이 죽을 쓰면 당연히 안 되죠. 네. 어려운 데인데, 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다 쳐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받고 뭐 떨어지는 거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 우리 당이 좋은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분위기고 잘 나간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라도 지켜야 돼. 그래서 굉장히 또 결집을 하는군요. 결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어느 분이 그 여론조사하고 뭐 이런 분이 한 분이 저 투표 당일날 이런 연락이 한 번 왔어요. 그 투표율이 한 65% 안팎이면 홍 대표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제 투표율이 높을수록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그냥 보니까 70%가 넘어가서 73% 나올 때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보수 유권자들이 왜 마지막에 이 투표일이 3, 4일 앞두고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게 사실 사전 선거 투표일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당내 여론조사에서도 처음에 한 10% 정도 지던 게 한 1, 2% 이기는 걸로 뒤집어서 나온 결과 이기는 것도 나와서 네네.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도 잘하면 이길 수 있겠어요, 홍 대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저한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기는 결과를 보고 막 받으시고 저도 이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그랬는데
이 3, 4일 남겨놓고 보수 언론 중심으로 뭐가 쏟아져 나왔냐면 민주당 200석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민주당 200석 나오면서 아마 이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도 거기 희생양이 됐다고 보는데, 쪽에서 확 결집하는 게 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느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험지는 그런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네. 어려운 지역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보수적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이 싫어서 투표를 안 하려고 했거나 네. 뭐 이랬던 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계속 종편에서 민주당 200석 얘기를 노래를 하니까, 야,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하고 뛰어 저 투표하러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접전 지역이 당초 우리 당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지역이 한 10석 이상 날아간 거예요. 네. 부산이 최소한 서너 석은 더 얻을 수 있었는데 부산이 다 무너졌고, 네네. 서울에서도 동장, 마포, 뭐 그다음에 이광재현 같이 분당 이런 데가 막판에 다 엎어진 거예요. 네. 이 여기서 텃밭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기습 OX 퀴즈 하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서초을 간 거 조금 후회한다? 후회한 적 있다? 진짜 저는 없어요.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해서 어떤 뭐 내가 그때 이랬으면 이런 거 있지만 강남 서초 간 거를 갖고 자체적으로 뭐 이건 사실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되면 예, 좀 어려운 데로 간다. 어려운 데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 아내는 놀래질 않는 게 제 아내는 더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인간이 괜히 자기 부모님 따라간다고 대구 경북 안 간 게 다행이고 여기 서초에서 멈춰준 게. 그래도 서울에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별로 제 아내는 놀라지 않더라고요. 처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니까. 그런 말씀을 계속 좀 하셨었나 몇 번을 봐요. 했어요. 그리고 지역에 우리 그 당원들 성동에 있던 당원 동지들도 이제 와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네. 그랬냐면 저는 언젠간 떠날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충성하지 말고 당원 일반 유권자들하고 우리 당원들에게 잘해라. 뭘 하려면.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뭐 예를 들면 낙선을 하서든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든 언젠간 나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익표라는 사람을 보고 민주당을 좋아하지 말고 민주당을 보고 홍익표를 좋아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저기 스마일 07님께서 멋지다 엄지척 해주셨고요. 김태현님께서 멋지다 차기 홍익표 서울시장님. 애플히포님 네께서도 뭐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멋지다 버비슈 멋지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었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말이 제일 좋은데. 네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었어. 그래서 정말 이번 대선에서 강남 3구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막중한 역할 맡으셨잖아요. 네. 서울시당 선대위 강남 3구 특별본부장으로서 어떤 역할 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어요. 강남 3구는 공중전과 바닥전을 같이 가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 강남 3구 사람들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방송 출연을 좀 하면서 네. 민주당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이재명 후보가 지금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민주당이 보수 정당 아니냐. 네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민주당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 일부 보수 언론이 악마화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무슨 극단적인 정당이 아니다. 네.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고 네.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매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정당이고 그런 정당의 후보가 이재명 후보란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오해되는 부분들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치 개혁 또는 경제 노선에 대해서 우리도 민주당도 시장 경제를 중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운영. 민주당은 부자를 미워하는 정당이 아니라 공정하게 투명하게 올바른 정당한 세금을 내면서 돈을 번 사람들을 민주당은 존중하고 존경한다. 그 네. 사람들 우대할 거다. 네. 민주당이 싫어하는 거는 세금 포탈하고 부정부패하고 남의 돈 뺏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 네. 부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민주당이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자고 하는 거지.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기업 경제 활동에서 돈 버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왜 미워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지상전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상전 아무래도 우리 당의 컨셉이 요즘 경청과 골목골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들과 말씀도 나누고 그다음에 특히 바닥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과거 정치인들이
그 남 얘기 듣기보단 자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네, 것보단 네. 이번에는 후보께서도 강조했고 우리 당의 컨셉이 우리가 말하기보단 이야기를 듣는. 네. 그래서 뭐 좋은 얘기 안 들어줘 뭐 하면 이런저런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이 뭐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심한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한참 듣고 얘기하다 보면 또 좀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해서 자분자분 설명하고 민주당의 진정성을 한 축에서는 바닥에서 또 한 축은 공중전에서 그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 지역 분들이 위원장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이미지가 합리적이고 굉장히 댄디하고 젠틀한 이미지셔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네,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우리 민주당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 정당이라는 걸 네.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무지개 정당이라고 하면 음. 그러니까 우리 당은 좀 진짜 우리 당에서 예를 들면 그 경제를 기준으로 경제 정책을 기준으로 왼쪽 좌파적 정책에서 때로는 약간 우파적 정책까지 다 다양하죠.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의 것을 모아서 통합된 하나의 그 민주당의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잘 나갈 땐 그게 무지개 정당인데 네. 잘 못 나갈 때 이게 잡탕이 돼 버려요. 아,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죠. 네. 결국은 그거를 잘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이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 나느냐, 네. 잡탕이 돼가지고 이게 뭔 색이야? 네. 그러니까 혼잡한 색깔이 나오냐? 네, 네. 이거는 이게 이제 리더십과 역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국민의 다수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거를 저는 강남 3구에서도 민주당이 충분히 강남 3구의 그 어떤 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난 13일에 구미, 대구, 포항 등 TK 지역 집중 유세했잖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지난번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몰렸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은 TK 민심에도 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3구에서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나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직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한테 마음을 연 건 아닌 것 같아요. TK도 그렇고 강남 네. 3구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계속 그 묻지 마시게 지지를 해왔던 표를 줬던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는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지지할 건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근본적인 고민은 생긴 것 같아요. 아, 네. 거기에서 약간의 균열이 있어서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찍다가 바로 민주당으로 못 와요. 아, 시간이 있어요. 거치는 네, 네. 과정이. 네. 일단은 나는 국민의힘은 싫어. 그렇다고 민주당의 마음은 못 주겠어. 이렇게 있다가 그래도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민주당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네. 저는 아직 선거 초반이라 지금 단계에서는 그 TK도 그렇고 강남 3구 지역의 그 유권자들, 약간 보수적 유권자들의 마음이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 그 뭔가 한번 심판을 해야 되겠고 야단을 쳐야겠다. 우리가 계속 지지했는데 이게 무슨 거냐. 사실 좀 망신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 말하면서 아직은 우리 당한테 마음을 주지 못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음. 어디로 갈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들이고 선거의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민주당의 정책 홍보물 나가고 TV 토론에서 우리 후보가 준비된 후보 그리고 정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막 그 저 보수 언론의 프레임 때문에 정치 보복하고 굉장히 이상한 나쁜 사람 이미지를 만들어놨잖아요. 네네. 근데 같이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안 그렇고 저는 TV 토론에서 준비된 후보고 그 정치 보복보다는 국민 통합할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저는 강남 그 어떤 3구에 그다음에 TK 지역의 유보적 민심이 민주당으로 일정 정도는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께서 앞으로 TV 토론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 우리가 또 당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네, 강남 3구 곳곳의 현장을 다니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라든지 남는 분 계세요? 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 분은 그 전화를 하신 분이 아직 못 만났어요. 만나자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네네. 연령대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30대 후반에서 한 40대 중반 사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연세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정도 남성분 여성분인데 여성분.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을 찍었던 분 같진 않아요. 네. 문자도 받아보고 한 걸 네네. 보면.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만나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하니까 문자를 저한테 그 어떤 분이고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지를 좀 간략하게라도 주시면 제가 지역에서 선거 운동할 때 꼭 해서 그 차담이라도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유보적 유권자 네. 그쪽에서부터 저쪽은 싫은데 아직은 이쪽으로 오지는 않으신. 우리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네. 불안감이 있는 이런 분이 계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만나면 이제 막 그 손잡고 막 울고 그러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이분은 뭐냐면 자기는 평생을 이 지역에서 민주당을 찍었는데 몇 수십 년을 네. 단 한 번도 여기서 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이겨봤으면 좋겠다. 네. 한 번 민주당이 이겨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 강남 지역에서의 승패가 전국 지역의 승패를 영향은 주지만 이게 그 하는 건 아니죠. 전국에서는 이겨도 강남에서는 질 수는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아마 그분한테는 그 일정하게 강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율이 올라와서 이 지역에서도 진짜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평생 이게 뭔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맨날 찍었는데 자기가 찍은 후보가 하나도 당선이 안 돼. 번도 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찍으면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되면 그래 내가 찍은 후보가 또 됐네 이런 네. 느낌은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또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시 위원장, 서울 위원장도 맡으셨는데 골목골목이라고 하면 어디 다니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골목골목이라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뒷골목 사람도 없는 데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골목이라고 할 때에는 차도가 아닌 네. 그러니까 차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중앙선이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곳을 이면도로라고 흔히 네네. 얘기하는 그런 지역 아니면 또 차가 다니기 애매하지만 사람이 많이 있는 우리 네. 그 동네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나 또는 그 동네에 그 사시는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는 곳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네네. 우리 이지원 위원장도 맞아요. 그 마포에 사시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곳을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이 다니죠. 그 자영업 하시는 소상 그 식당이나 이런 가게 이제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붙잡히면 그분들하고 그 주시는 커피도 한 잔 먹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네네. 또 이제 우리 그 전통시장을 가면 근데 죄송하게도 제 있는 서초구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요. 구나 거기. 하나 있는데 네. 말죽거리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다른데 전통시장은 좀 달라요. 전통시장 등록은 돼 있는데 거의 다 음식점들만 있어서 네네. 사실은 이제 상점가에 가까운 그런 네. 형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동구에 있을 때는 전통시장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가면 좋죠. 뭐 거기 다니면서 저는 맑은 정신으로다가 전통시장에서 나올 때 되면 술이 취해서 한 잔씩 다 이제 예, 마시고 갈 때마다 인사드리면서 가면 뭐 술 한 잔 먹으라고 해서 네네. 주면은 뭐 여기서 한 잔 먹었는데 옆집에 가서 또 안 먹기도 먹을 수 하고. 없고 그래서 네. 한 잔 두 잔 먹으면 꽤 이렇게 해서 아예 그래서 어떤 때는 시장 갈 때는 자 오늘 그냥 시장 한 바퀴 돌면서 술 한 잔 한다는 셈 치고 돌자 이렇게 다닐 때도 있는데 네. 그 좀 더 마음을 열어놓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래서 뭐 전통시장이 있는 데는 그런 컨셉으로 네, 없는 네. 데는 없는 대로 그리고 꼭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그 부동산 미용실 이런 데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렇죠. 구전. 그럼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네, 곳이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은 2030이 많으실 텐데 네, 네. 2030은 SNS로 소통하지만 우리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네, 분들은 70대는 50 네. 중후반 이상은 미용실 맞아요. 또는 복덕방이 네네. 일종의 사랑방 같은 거예요. 거기 모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평가는 다 해. 맞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다 뒷담화 까이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미용실에 머리 말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예. 머리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뭐야 저 네. 우리 며느님들 시어머니 시누이가 미운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거기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그렇죠, 그렇죠. 마음의 화를 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털어놓고 나면 맞아요. 뭔가 개운해 시원한 시원한 거야.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괜히 뭐 하고 나니까 미안하니까 시어머니한테 고깃국이라도 끓여드리고 그렇지. 들어가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요즘 재미있는 그 사진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던데요. 아시겠지만 현수막 거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현수막 위치가 굉장히 절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재명 이 김문수 후보의 이재명 봤어요. 지지설까지 경남에서. 보셨죠? 예. 그거 혹시 사진 있나요? 이거 봐. 이것도 있네요, 진짜. 네, 이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지금은 이재명을 머리에 이고 김문수가 다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다른 사진도 있나요? 저 김문수 거 왜 뒤집어져 있지? 그 제가 네. 왜 이런지 설명을 할게요. 네네. 이 목이 있어요. 네. 그 아시잖아요, 이재은 그렇죠. 위원장이. 중요한 곳들이 중요한 딱딱 곳이 있죠. 있어서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특히 지방 선거는 많이 걸잖아요. 그렇죠. 네네. 대통령 선거는 많이 안 걸어서는데 지방 선거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제가 성동에 있을 때 뭐였냐면 9시부터 걸어놔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걸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 걸어놔. 그렇구나. 한쪽에 걸고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9시부터 이러고 기다리고 네. 있다가 12시 땡 되면 거는 거예요. 딱 걸어야 되는데 네. 다른 게 걸려갖고 뒤집어서 걸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미리 네네. 그게 묶어놓고 미리 묶어놓으면 네. 상대 후보는 거기에 못 거는 못 거죠. 거는 거죠. 예. 아니면 그 위에 걸면 왜 손해 가냐? 돈이 많이 들어요. 사다리 차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을 차지하려고 네. 이 조직력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정당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이나 국민의힘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네. 선거를 많이 치러온 정당이라. 네.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지난번 선거는 거의 양자 대결이었으니까 네. 그 2017년 선거 비교를 해보면 그때 그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3자 대결이었잖아요. 네. 그때 안철수 후보 그게 제일 잘 못 걸렸어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조직력이 없어서. 떨어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붙여야 될 때 보면 다 우리 당하고 맞아요. 그 국힘이랑. 국민의힘 그 네네. 당시에는 자유통 뭐 무슨 당 지금의 네.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 정당께 걸려 있어요. 붙어야 음. 될 때 보면 제3당 거는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또 한눈에 보이는 곳. 그러니까 두 가지죠. 걸어 다니면서 많이 보이거나 또는 차가 차를 지나가면서. 지나면서 많이 보이거나. 그렇죠. 그리고 일상적으로 그 서 있으면서 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네. 위치가 있거든요. 네. 딱 붙여놓기 위해서 좋은 데 붙이려고 미리 그 플래카드 걷어가지고 딱 붙여놔 한쪽만 걸어놓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도 4번 후보의 플래카드가 다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다니면서 계속 땡기고 쪼이고 해서 그렇죠. 팽팽하게 유지를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 저한테 막 이 문자나 진짜 엄청 옵니다. 왜 네. 이렇게 플래카드가 뭐 쳐져 있냐, 쳐졌다, 울었다 뭐 이러면서. 했다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도 뭐 속상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점검을 하는데 맞아요. 시간이 네. 걸려요. 그래서 돌고 있으니까 그 일상적으로 근데 그런 걸 보실 때 연락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놓치는 것도 있고 그 계속 지역을 저희 당원들 그 당원의 관계자들 그 당의 지역위원회 관계자분들이 쭉 돌면서 플래카드 점검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게 이 사건을 저쪽에서 잘 못한 거는 사진의 방향을 좀 잘못 반대로 하든지 했었어야 돼. 뉴스원 기자가 민주당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저 기자가 김문수 이름보다 이재명 이름이 더 큰 훨씬 거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사진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음. 잘못 보면 언뜻 보면 이게 이재명 후보 집회인 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큰 플래카드 앞에서 지지자들이 앞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약간 그렇게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오른쪽 밑에 빨간색까지 있어가지고 네 뭔가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혹시 또 다른 사진 있나요? 없어요? 네. 하여튼 뭐 재밌는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도플갱어가 뭔지 아시죠? 알죠? 혹시 도플갱어를 만난 적이 있다? OX? 나랑 진짜 닮은 사람? 없었어요. 없다. 그러면 최현일 의원님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이제 누가 들었다고 이렇게 건너 얘기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글쎄 최은희 의원님이 나보다 훨씬 더 그 뉴페이스라 더 좋은데
제가 아니 저는 두 분을 따로 알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전혀 헷갈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전혀 다른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닮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두 분 다 꽃중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부드럽고 스마트하고 좀 젠틀한 이미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느낌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홍익표를 찾아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 중에서 누가 홍익표 의원이실까요? 어머, 진짜 헷갈린다. 저 중에 하나만 홍익표 의원이신가요? 두 개네. 두 개죠, 두 네. 개죠. 아, 그러면 알겠다. 혹시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번이 홍익표 의원님이실까요? 어머, 스마일 07님 다 홍익표 대표님 아니신가요? 라고 하셨네요. 저는 알겠어요. 1번, 3번이시죠? 네. 네, 저는 두 분을 따로 알아가지고 그렇죠. 네, 구분이 가는데 근데 저렇게 보니까 참 비슷합니다. 근데 나도 몰랐는데 안경도 약간 비슷한 걸 꼈네요. 보니까요. 그러네요. 이게 3번, 4번? 예, 안경 낀 사람들은 이 안경이 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정청래하고 닮았다. 아니 아닌데. 기분 이건 약간 나빠지네요. 기분 나쁜데. 갑자기 발끈하시는데. 나하고 정의원하고 워낙 친해서 둘이는 네. 예. 두 분은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이미 좀 비슷하십니다. 정청래 의원이 1번, 맨날 3번. 나한테 뭐라 그러죠? 자기가 그 우리 당에서 제일 얼짱이래요. 정말요? 얼굴이 짱 크다고. 얼굴이 짱 크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홍익표 위원장님과 최현일 의원 모두 우리 당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거, 자원이라는 거, 네, 인재시라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원내대표 시절에 당시 당대표셨던 이재명 후보와 정말 합이 잘 맞으셔가지고 22대 총선에서 정말 압승을 거두어내셨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옆에서 보고 느낀 이재명 대표는 어떤 리더셨나요? 우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머리 있는 사람이란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조금 결이 달라요. 네네.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죠. 조금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잘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그 일머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접근하면 일이 돼.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 당직자들한테 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네. 어떤 제 옆에 올 때 옆에서 보면서 아니 당 대표가 저런 얘기까지 하시나 이런 얘기를 속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이렇게 예. 길을 보여주시네요. 어떤 때는 그냥 저거 실무자한테 맡겨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만큼 일에 대해서 본인이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 대표가요. 후보죠 이젠 바닥에서부터 크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스스로 정말 하나씩 올라오시고. 2006년 네. 당에 이제 제일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아니고 제일 말단 그러니까 이제 지역위원장급에서 시작하는 보직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부대변인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도 2006년에 당의 상금 부대변인 이런 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지금 한덕순이 뭐 이런 사람들 갑자기 와가지고 밖에 있다가 내가 당대표 대선 후보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아주 말단 당직에서부터 성장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성남시장 네. 거기서 또 자기의 행정력을 키운 거죠. 네. 그리고 경남도지사로 좀 더 그 경기도지사. 볼륨을 네. 경기도지사로 해서 그 볼륨을 키웠고 네. 그리고 당대표 국회의원과 당대표 되면서 국정 전반을 보는 시각을 키웠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좀 독선적이다, 좀 뭐 일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 보수적인 쪽에서 얘기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저하고 뭐 이런 상의를 하거나 할 때 10번 하면 제 얘기를 한 7개, 8개 들었어요. 반영을 해주시고. 예, 제 얘기를 듣고 네. 한 2개 정도, 뭐 한두 개 정도는 이거는 저 그때는 꼭 설득을 하세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때 이거 어떠냐 이거 원내대표님이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한번 최고위원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한번 그걸 확인을 해요. 제 의견을 드롭시킬 때.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방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 경청하는 리더십 경청한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생각보다 재밌으세요. 재밌으세요? 네. 근데 썰이 두 가지가 있던데 실제로 재밌다와 두 번째는 그냥 아재 개그를 워낙 많이 하시고 개그 욕심이 있으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웃긴데 그게 웃겨요.
안 웃기지만 끊임없이 개그를 시도하는 모습이 그래서 웃기다. 기어코 웃기시려고 저러네 정말. 진짜 웃어주자 이런 네,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반응 리액션이 별로 안 좋으면 약간 삐지세요. 아 정말요? 귀여워. 그래서 그때 반응을 잘해야 정말요? 됩니다. 안 그러면 끝없이 아재 개그가 이어집니까? 아재 끝없이 이야기가 약간 삐져서 약간 삐져서. 재미없었나 이렇게 나오면 아, 안 네. 되니까 네. 그 뒤늦게 재미있었으면 이러면 안 되고요. 네네.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그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대표님 너무 재밌어요. 깔깔깔 아니,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또 알아 이 양반도. 아 진짜요? 너무 과민 반응은 네, 과하게 또 반응을 하면 의도적인 거 알기 때문에 네네. 그 선을 적당히 잘 지켜줘야 돼요. 직장 생활 어렵다 진짜. 그래서 대표님 이런 면이 있어요? 내가 잘 쓰는 표현이고요. 대표님 이런 면이 있으셨네. 아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에 공통 필수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은 이재명인가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선거라고 생각해요. 마침 우리 후보께서도 국민 주권 정부라고 명칭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국민 그리고 유권자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야 된다. 민주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득권 엘리트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네. 오늘 뭐 0.몇 퍼센트, 0.8% 정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나오고 그거 전망치를 떠나서 바닥 경제는 더 안 좋아요. 네. 다들 자영업 하시거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그 민생 경제, 바닥 경제를 살려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 네. 역량과 준비된 지도자. 그게 저는 지금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저는 외교와 저 한반도 평화 문제인데요. 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G20 안에 들어가 있지만 더 나가서 G7, G5까지 가려면 저는 외교력과 국제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지도자야 되고 특히 이 윤석열 정부에 진짜 제가 분노하는 거는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노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전쟁을 내려고 했었죠.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한단 말인데 제가 잘 쓰는 말이 뭐였냐면 전쟁은 권력자들이 일으키는데 국민이 죽습니다. 전쟁은 부자들이 일으키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젊은 청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는 국가 지도자의 최고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글로벌 품격을 높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 이재명.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저는 그게 진짜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을 구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하면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네, 오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